안녕하세요. 정원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의 왕가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좀 헬레브루스라는 생소하면서도 이제 친근해지려고 하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품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품종은 총 혹꽃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혹꽃은 없고 아네모네라고 하는 반겹꽃 3종과 겹꽃 16종 해서 총 19종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볼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9종의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보로스죠. 헬레보로스를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 그에 앞서 헬레브레스의 유래와 헬레보로스의 그 도입 시기, 그리고 어떤 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로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한 5년 전, 6년 전 그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그때만 해도 헬레보로스가 굉장히 귀한 식물이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싼 식물이었고, 꽃을 보고 정원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벤트였죠.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신기해하시고 했던 꽃인데, 정말 이게 1월에 펴, 2월에 펴, 3월에 펴 하면서 이렇게 보셨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1, 2월에는 좀 흰색 계열들이 좀 피고 3, 4월에는 이제 붉은색 계열들, 원색 계열들이 이렇게 피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정원에서 1월달부터 꽃을 볼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식물이 헬레보로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헬레보로스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찾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비쌌다는 흠이 있어요. 가격이 비쌌다는 흠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실생묘라는 게 들어왔어요. 실생묘라는 게 들어왔는데, 조직비약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생묘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 해서 이렇게 번식이 되는 식물이에요. 씨앗으로 번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씨앗으로 번식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지 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조직비약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식물들은 씨앗으로 번식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장 이상적이고 식물들이 가장 건강하고 성장 속도라든가 발육 속도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생이다 보니까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발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 묘목이잖아요. 어린 묘목이다 보니까 꽃 피는 시기가 좀 걸려요. 보통 일반적으로 삽목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게 꽃이 피는데, 씨앗을 심으면 그게 꽃이 안 펴요. 나무도 그렇죠. 이런 야생화들도 헬레보로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직비약묘 같은 경우는 바로 꽃이 피지만, 이런 실생묘들은 내년에 바로 꽃을 볼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원예학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만 그 내년 봄에, 내년 겨울 이제 1, 2월에 그리고 3, 4월에 꽃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한 70% 정도는 꽃을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실생묘를 찾는 이유는 일단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훨씬 더 건강하게 커요. 조직비약묘보다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키우기에는 저는 실생묘가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조직비약묘 같은 경우 장점도 많죠. 조직비약묘 같은 경우는 바로 꽃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 조직비약묘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심었어도 이렇게 실생묘처럼 수세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직비약묘보다는 수세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건 훨씬 좋은데, 실생묘 단점은 씨앗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이질감 있는 품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 5% 정도, 확률적으로 5% 정도 원예학적으로 보면은 이질감 있는 품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이걸 내가 육종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꽃이 피고 이제 암술 수술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른 품종들과 이렇게 붓을 통해서, 붓터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교배를 시켜주는 거죠. 교배를 시키다 보면 다른 이질감 있는 품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 이렇게 한 3, 4번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질감 있는 품종이 나와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헬레브루스를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내 정원의 가드닝에 취미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묘와 조직비약묘 차이는, 조직비약묘는 바로 꽃을 볼 수가 있고,
실생류는 꽃을 보는 시기는 좀 느리지만 훨씬 더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야생화들도 씨앗으로 번식되는 식물들이 삽목이나 분주를 통해서 삽목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나 조직배양물을 통해서 하는 식물보다는 씨앗으로 번식되는 식물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건강한 식물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꽃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30% 정도 준다라는 거,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내년 내후년을 기약하면서 한번 심어보시고 가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로즈의 매력 포인트, 겨울에도 상록이잖아요. 겨울에도 상록이어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이렇게 겨울에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잎을 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파릇파릇한 메리트 때문에도 사실은 크리스마스 로즈를 사세요. 겨울에 식재했더니 정말 뭐 파란 게 없어. 그래서 겨울 정원은 밖에 나가기도 싫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겨울 정원에도 이런 파릇파릇한 상록의 식물들이 있으니까 그 상록의 식물들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 겨울 정원도 삭막하지 않게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심을 때 어디에 심어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심기 까다로운 식물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모든 식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90% 이상의 모든 식물들이 배수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해요.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통풍이 안 되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고 관리가 잘 되는 곳에 심으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으면 건강하게 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건강한 크리스마스 로즈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항상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햇볕도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는 영하 34도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도 영하 27도, 28도에서도 거뜬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생존을 해요. 근데 27, 8도 되면은 살짝 이게 반상록성으로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34도까지 내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걱정 없이 겨울에 심으셔도 돼요. 근데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내한성이 그렇게 좋다 보니까 사실은 크리스마스 로즈가 키가 좀 더 크고 이런 식물이었으면 그 내서스 여름에 버티는 온도도 좀 좋을 건데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여름에 버티는 게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좀 여름에는 방그늘 정도 심어주시면 좋아요. 방그늘 정도 심어주시면 좋은 게, 방그늘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 햇볕이 안 드는 곳은 아니고 약간 이제 그늘진 곳에 심어주시면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 아니고 그래도 여름에도 6, 7시간 햇볕을 보지만 그래도 정오에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곳, 그 아래에 심어주시면 좋은데, 그 대표적인 장소들이 사실은 우리가 화렵수를 많이 얘기를 해요. 화렵수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렵수가 여름에는 나무 그 잎이 많잖아요. 나무 잎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은 또 햇볕을 어느 정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로즈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로즈는 다른 식물들과 좀 다르게 여름에 잠을 자요. 여름에 잠을 자기 때문에 약간 시원한 곳에서 사람들도 잠자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렇게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여름에는 약간 방그늘 정도, 약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로즈가 사실 여름에 휴면을 하고 이제 오히려 겨울에는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경우는 1월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2월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3월에 꽃을 피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여름에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방그늘 정도에서 식재해 주시면 좋고, 여름에는 따뜻한 곳에 심어 주시면 좋은데, 그게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화렵수 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화렵수 밑에서 크면 좋다라고 여러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화렵수 밑에 심으면 좋다라는 건 알아요. 그럼 내 정원은 화렵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렵수가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엽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늘이 이렇게 지잖아요. 해가 이렇게 가면서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은 내 정원에 침엽수가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11시부터 2시 정도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물에 가려서 11시부터 12시 정도 그늘을 만들어주는 장소도 있고 그런 그늘이 있는 곳에 심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화렵수 밑에만 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화렵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침엽수가 있는 그늘진 곳에서 심을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화분 식재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분 식재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화분 식재도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면 되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되는데 화분 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게 많은 게 장소를 옮길 수가 있잖아요. 장소를 옮길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여름에는 잠자야 되니까 시원한 곳에 넣어줘야겠어 라고 하면 좀 시원한 그늘 속으로 넣어주면 되고 가을에는 이제 꽃을 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좀 햇볕이 많이 드는 따뜻한 곳으로 내주면 좋겠네 라고 하셔서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화분 식재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로즈를 처음 접하게 된 것도 실내 식물로 사실은 접했어요. 실내 식물로 접했는데 그분이 베란다에서 키우시다가 이렇게 꽃이 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살짝 거실로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너무 이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개화기간도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다른 꽃들은 꽃 안에 이제 씨방들이 다 없어지고 하면은 꽃의 형태를 이제 망가뜨리는데 헬레브루스 같은 경우는 꽃의 형태를 망가뜨리지 않고 안에 씨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떨어져도 꽃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꽃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유지 기간이 한 보통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대략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로즈는 꽃을 볼 수 있는 시기가 거의 3개월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꽃이죠. 꽃이 없는 시기에 꽃이 펴서 3개월을 간다라는 건 엄청난 매력 있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매력 있는 크리스마스 로즈를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 식재도 가능하고 실내에서도 심을 수 있고 정원에서 심어서도 정원에서 상록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로즈 키우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굉장히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가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식물들이 고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귀하잖아요. 귀하면 물 줘야죠. 매일같이 물 줘야죠. 아주 귀한 식물인데 뭐 말라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고 또 준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과습에는 약한 나무예요. 과습에는 약한 야생화예요. 그래서 과습에 약하다 보니까 물을 계속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잘 줬는데 왜 죽지?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로즈는 무관심이 약이다. 무관심이 곧 잘 키우는 요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사실은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셨으면 자연스럽게 놔두세요. 근데 화분에 심었을 때는 물을 줘야겠죠. 화분에 심었을 때는 물을 줘야겠지만 일단 정원에 심었을 때는 시크하게 그래 너 잘 커라. 너 건강하지? 너 혼자도 잘 클 수 있지? 라고 시크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잘 클 거예요. 정말 가뭄 시기가 아니면 너무 식재할 때 말고는 너무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단도 그렇잖아요. 목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을 때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듯이 심을 때는 물을 많이 주죠. 심을 때는 물을 많이 주지만 키울 때는 거의 시크하게 목단도 너 잘 커봐. 너 물 안 줘도 잘 클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키워도 잘 크는 식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로즈도 목단보다는 약간 물을 줘야 되지만 시크하게 키워도 괜찮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겉흙이 마르기 전까지는 물을 안 주셔도 돼요. 근데 겉흙이 말랐을다 하면 한 1cm 정도 팠을 때 1cm 정도 팠는데 말라있다 라고 하면은 물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로즈는 물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너무 물 많이 주지 않는 식물이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러면 쟤는 뭐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야?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영양제는 줘야죠. 영양제는 줘야 되는데 우리 이게 내년에 꽃이 필 확률이 30%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가 꽃이 필까요? 수세가 좋고 성장이 좋은 나무들이 꽃이 피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소질거름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질소질거름을 많이 주다 보니까 막 크리스마스 로즈는 막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수세 좋은데 꽃이 안 피네. 근데 질소질거름만 너무 많이 주시면 어떤 나무든지 식물은 성장하지만 꽃을 잘 안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질거름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질소와 인산
칼슘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NPK라고 하죠. NPK가 1대1대1 정도로 섞인 비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쳐서 이후에 그 비료를 안 주잖아요. 목당 같은 경우는 식재하고 나서도 한 달 동안 1년 동안 비료를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양제를 저희가 살짝 올려놨어요. 살짝 이렇게 보면 올려놨는데, 알비료를 올려놨는데 겨울에 꽃이 피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름에 잠을 자잖아요. 여름에 잠을 자니까 가을에 이렇게 살짝 알비료 같은 거 올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알비료 올려놓으셔서 이렇게 영양을 줘서 광합성을 하게 해서 올려놓는 건 좋은데, 절대 질소질 거름으로 100%를 주시면 안 됩니다. 질소와 인산, 칼슘이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영양제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절화시장에서 키우시던 분들은 딱 잡고 그냥 아예 싹둑 잘라버리세요. 싹둑 잘라버리고 이렇게 새로 순을 봤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로즈 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새순은 놔둬요. 새순은 놔두고 이제 묵은 순들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그래도 계속 하는 것들이 이 식물에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다 자르는 것보다는 묵은 가지들만 정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들은 다 해가지잖아요. 얘들은 해가지니까 우선은 내년에 수세가 좋으면 꽃을 볼 수 있지만, 수세가 안 좋으면 꽃을 못 볼 수도 있고 하지만, 다 잘라주시면 안 돼요. 수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식물들은 다 해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새로 씨앗에서 이렇게 발화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 다 해가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다 잘라주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뿌리가 이렇게 햇볕을 잘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제를 뿌리로 내서 뿌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은 전지하시면 안 되고, 내년 이맘때쯤에 전지하실 때는 묵은 가지만 이렇게 전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묵은 줄기만 이렇게 전지해 주시고 햇가지는 놔둬서 지속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클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양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순만 정리하는 걸로 가지치기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 이제 저희가 전지하는 것까지 해드렸고, 꽃 피는 시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1, 2월 달에는 흰색 계열의 꽃들이 먼저 펴요. 흰색 계열의 꽃들이 먼저 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얘는 꽃 피는데 얘 빨간색은 왜 꽃이 안 펴? 노란색은 왜 안 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화주를 팔잖아요. 개화주를 판매할 때도 흰색 꽃이 폈는데 얘들은 꽃이 안 피네, 얘들 꽃 안 피는 거 보냈나봐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꽃 피는 시기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은 다르는 게, 흰색 꽃들이 오히려 개화기간이 좀 빨라요. 흰색 기간들이 개화기간이 약간 먼저, 우리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흰색 계열의 꽃들은 조생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색 계열들의 꽃은 좀 중생종, 만생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흰색의 꽃들이 좀 빨리 핀다, 이런 화이트 색감의 색들이 좀 꽃이 빨리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이제 3, 4월이 돼서도 꽃이 피니까 꽃대 안 물었다고 막 이렇게 항의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이쁜 꽃들이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가는 그 크리스마스 로즈는 아까 말씀드렸죠. 실생묘다 보니까 꽃 필 확률은 30%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수세가 좀 꽃 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흰색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다른 색은 이제는 안 필 거야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3, 4월에 가면 또 30%는 꽃이 피니까 끝까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로즈 꽃 피는 것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뭐 빠뜨린 게 있나 한번 살짝 체크를 해보면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품종 소개를 할 건데, 총 이제 꽃꽃은 없고 밤겹꽃과 이렇게 겹꽃이 있는데 가격은 약간 차등을 둬요. 밤겹꽃은 호꽃과 같은 그런 가격으로 받고, 겹꽃은 이제 겹꽃을 가격으로 받는데, 밤겹꽃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시면, 밤겹꽃은 호꽃과 겹꽃의 사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작은 모양의 꽃이 한 겹이 더 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겹이라고 표현하진 않고 반겹이라고 표현해서 반겹꽃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아네모네라고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반겹꽃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반겹꽃이고, 아네모네 시리즈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핑크 스파티드예요. 그 번호는 6번이고요. 저희가 관리 번호랑
이제 라벨 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번호를 1번서부터 안 나가고 저희 관리 번호 순대로 나갈게요. 6번 헬레브루스 핑크 스파티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계속 헬레브루스를 소개할 때 스파티드란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스파티드란 단어가 나오면 아 얘는 얼룩무늬 점이 있구나, 매력 포인트로 이렇게 얼룩무늬 점이나 아니면 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출해서 좀 식상하게 원색 한 가지 색이 아니고 좀 색의 다양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품종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스파티드가 들어가면 아 얘는 한 가지 그 꽃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뭐 얼룩무늬 점이라든가 무슨 점들이 있어서 꽃을 더 화려하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 핑크 스파티드입니다. 핑크색의 꽃에 그 하얀 점들이 이렇게 있는 그 핑크색의 점들이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헬레브루스 아네몬의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품종이죠. 화이트 품종 같은 경우 아까 꽃이 좀 면접 핀다고 했는데 보시면 화이트 색상의 꽃에 이렇게 테두리에 10번 그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안에 이렇게 안에도 흰색의 꽃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이렇게 약간 노란색의 기운이 살짝 나요. 그래서 10번 화이트였고요.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이제 11번 화이트 스파티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화이트의 문양에 약간 겹이 펴요. 겹이 피지만 화이트 같은 경우는 순백의 화이트라고 하면 화이트 스파티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렇게 점들이 있어요. 그 분홍색 점들이 있어서 단순하지가 않고 훨씬 더 화려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화려함을 원하시는, 하얀색을 원하시면 화이트 스파티드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 겹꽃이라고 하죠. 더블 시리즈들이에요. 겹꽃입니다. 더블은 겹꽃을 의미해서 더블 겹꽃 애프리콧입니다. 애프리콧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약간 분홍빛 테두리에 안에는 흰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묘한 느낌을 줘요. 단순히 흰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연한 핑크도 아니면서 흰색과 핑크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겹으로 피는 흰색과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핑크색이 테두리에 있어서 훨씬 더 오묘함을 준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브리콧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리콧 스파티드. 에브리콧이 아까 좀 그 점이 없었다면 에브리콧 스파티드 같은 경우는 점이 있어서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리콧 스파티드, 나는 심플한 게 좋아 그러면 에브리콧을 하시고, 나는 화려한 게 좋아하시면 에브리콧 스파티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오버지니드 화이트 엣지예요. 더블이죠. 굉장히 빨간색의 꽃들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빨간색이 겹으로 피는데 굉장히 수세도 좋고 빨간색이 아름다운 꽃이에요. 근데 단순히 빨간색이 아니라 테두리 쪽은 약간 흰 무늬가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오묘함을 주는데, 빨간색의 꽃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오버지니드 화이트 엣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이트 엣지가 가장자리 부분이 화이트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버지니드 화이트 엣지도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품종은 더블 블랙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은 블랙을 찾는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블랙을 많이 찾으시는데, 블랙의 꽃을 원하신다라면 더블 블랙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흰색의 수술들이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블랙만 있어서 좀 우중충한 느낌이 아니라 흰색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화려함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의 꽃을 좋아하시면 더블 블랙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더블 그린입니다. 더블 그린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님들이 잘 아시는 꽃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린색의 꽃들 많이 보셨잖아요. 아직도 그린색의 꽃은 매니아들이 있어요. 사실은 매니아들이 있어서 매니아들이 찾는 꽃인데, 그린색으로 피면 사실은 수수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느낌은 수수하면서도 굉장히 정감 있고 상큼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큼한 색을 원하시면 더블 그린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스파티드. 아까 이제 이해되시죠? 그린의 스파티드라고 하면 그린색의 바탕에 이렇게 자주색의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스파티드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녹색에서 심플하지 녹색의 상큼한 맛에 자주색의 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함을 심어주는 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린 스파티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핑크 스파티드입니다. 이제 딱 오시죠. 아, 핑크색의 바탕 위에 자주색의 점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색에서 자주색들이 점들이 있으니까 꽃이 더 화려하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핑크 색상의 자주색 점이 있는 핑크 스파티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핑크 화이트 엣지입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그 꽃 이름을 보면 핑크색의 바탕 위에 화이트색의 가장자리 부분이 화이트인 것. 그래서 핑크 화이트 엣지 같은 경우는 핑크색이 메인색이고 화이트 엣지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 부분이 화이트로 이렇게 싹 돌아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요즘 가장 선호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핑크색의 화이트 엣지가 있는 핑크 화이트 엣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더블 레드.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강렬한 붉은색이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점이 있고 이런 거, 얼룩무늬 있고 이런 거보다 그 엣지가 있고 그런 것보다 나는 심플한 레드가 좋아 라고 하시면 더블 레드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레드 스파티드. 이제 이해하시죠? 맞습니다. 레드색에 스파티드 점들이 있는 거죠. 레드색에 점들이 있는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품종이죠. 레드에서 자주색 점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화려한 꽃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벤트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피디님 지금 동시 시청자가 몇 명이나 되죠? 33명? 아, 30명?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번에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그 댓글 이벤트를 할 건데 가을 정원이라는 단어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볼 거예요. 가을 정원이라는 걸로 사행시를 한번 지을 건데 사실 가을 정원으로 사행시 짓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을자 같은 경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정원으로 사행시, 가을 정원 맞나요? 가을 정원으로 사행시인데 을자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국외음화라든가 이런 걸 다 인정을 해드리고 가을 정원 사행시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워낙 시인들도 많고 시적인 분들이 많고 감수성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사행시가 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방송 중에 5분을 추첨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릴 거고 다시 보기 방송에서도 5분 추첨해서 드릴 거니까 다시 보기 방송도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30분 중에서 5분이니까 가을 정원 올리시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야. 나 시 잘 지을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시를 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정원으로 사행시를 지어서 크리스마스 로즈 제가 3종 세트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랜덤으로 3종 세트를 보내드릴 건데 겹으로 해서 3종으로 보내드릴게요. 겹 3종 세트로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가을 정원으로 이쁜 사행시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가보면 또 궁금한 거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크리스마스 로즈 저는 참 많이 보내서요. 화분에서요. 아, 화분에서 키우시면서 많이 보내셨나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귀하다 보니까 화분에서 물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는데 사실 크리스마스 로즈를 화분에 심을 때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질문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 포트는 작잖아요. 근데 화분은 이만한 화분에다가 이걸 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면 사실은 화분은 이렇게 크다라는 건 물을 많이 담고 있는 물통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로즈는 물을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화분을 옮겨 심을 때, 화분에 심을 때 어느 정도 화분 사이즈가 맞냐면 지름이 한 17cm 정도 되고 깊이는 한 20cm 정도 되는 화분 정도가 딱 적당한데 30cm도 넘는 큰 화분에다 크리스마스 로즈를 심어 놓게 되면 사실은 물 청고가 너무 커서 크리스마스 로즈가 과습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분보다 살짝 큰 화분, 2배 정도 큰 화분 정도면 적당해서 그 적당한 화분에 심어 주셔야 나무가 건강하게 크는데 너무 큰 화분에 크면 사실 밑에 흙을
넣지 마세요. 밑에 흙을 넣지 말고 돌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바크를 뭐 나무 조각을 넣는다든가 그래서 사실은 뭐 물이 밑에 부분은 고이지 않게. 그래서 큰 화분에 할 때는 그래서 옛날에는 스펀지 같은 것도 많이 넣었잖아요. 스펀지 넣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티로폼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물탱크를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분을 가볍게 만들어서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기 편하게 할 때 일부러 스티로폼을 이렇게 많이 옛날에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거 친환경이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그거 어차피 버려야 되잖아요. 어차피 버려지게 되면 어디론가 가는데 사실 그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으니까. 내가 화분이 큰 거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뭐 오히려 바크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 식물을 크게 건강하게 키우기에는 물이 아예 없어 화분도 없고 그런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자갈을 갖다 놓게 되면 화분이 무거워져요. 화분이 무거워져서 옮겨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스티로폴 같은 걸 많이 넣어서 해서 화분도 가볍게 해서 내가 옮겨 다니기도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통을 작게 만들어 주는 거죠. 물통을 작게 만들어 줘서 과습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화분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물통을 작게 만들어 주시고 키우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화분에 키우실 때도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땅을 파보면 한 1cm 정도, 1cm에서 2cm 정도 좀 말라 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주셔도 충분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화분에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적정한 화분 크기가 필요하고, 적정한 크기가 화분이 없을 때는 밑에 부분들을 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 그 물 저장고를 작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화분에서도 건강하게 클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정희님께서 가을 정원을 또 이렇게 시행시를 지어 주셨는데, 가을에는 을매나 정다운 농원에서 원하는 시청 응원합니다. 정다운 농원에서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가자 을싹을싹 정원으로 원없이 크리스마스 로즈 키우고 싶어요. 우리 나무님께서 또 이행시 보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자꾸 시를 짓다 보면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시 감수성도 좋아지고 손해의 감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 사행시, 삼행시 이벤트는 당분간 계속 진행해 볼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주제는 조금씩 바꿔볼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옛날 소년의 감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를 굉장히 많이 적었었는데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시를 안 쓰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PD님이 저보고 자작시 있으면 하나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식물 속에 들어갈게요. 헬레브루스 더블 레드 화이트 엣지입니다. 더블 레드 화이트 엣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죄송합니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레드색 바탕에 흰색의 엣지 가장자리가 흰색인 꽃이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레드 화이트 엣지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화려한 꽃이니까 레드 화이트 엣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노란색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사실은 수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수세가 이제 건강하게 이제 딱 크면은 굉장히 크고 이쁜 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수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수세가 약해요. 그래서 더블인데 슈퍼 옐로우라는 품종인데 정말 아름다운 색인데 노란색의 수세가 약해서 키우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난 도전할 수 있어. 난 노란색을 아름답게 키워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슈퍼 옐로우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의 크리스마스 로즈는 굉장히 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크리스마스 로즈는 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귀한 꽃에 또 도전하는 것도 우리 구독자님들 용기이고 재미잖아요. 정원 생활하는 재미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슈퍼 옐로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죠. 더블 화이트인데 화이트에 수수함이 있어야지만 사실 다른 색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죠. 근데 겨울에 이렇게 흰색 꽃이 피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추운 감정들이 좀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눈도 그렇고 다 하얗잖아요. 그래서 녹색의 잎에서 하얀색의 꽃이 피었을 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 정원에 딱 맞는 느낌이라서
또 흰색이 또 다른 꽃보다 좀 먼저 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 정원에 잘 어울리는 더블 화이트도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심어 보시면 순백의 아름다운 화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화이트 스파티드. 이제 우리 구독자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블 그러니까 겹꽃이고 화이트니까 흰색 바탕에 스파티드 자주색의 점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꽃이 맞습니다. 흰색의 화이트 스파티드 자주색 점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름다운 꽃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더블 화이트 스파티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더블 화이트 퍼플 엣지. 이제 이름만 들어도 꽃이 연상되시죠? 꽃은 겹꽃이 피고 바탕은 화이트고 가장자리는 퍼플인 꽃. 그게 바로 더블 화이트 퍼플 엣지입니다. 그래서 퍼플 엣지 같은 경우는 엣지 부분이 흰색이다 보니까 테두리의 가장자리가 어떤 게 들어갔을까 육종가들이 고민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퍼플색의 가장자리가 들어가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매력있고 아름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블 화이트 퍼플 엣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순수하면서도 담백한 꽃을 원하시면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더블 옐로우 스파티드. 아까 옐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꽃보다 좀 작죠. 근데 옐로우에서 자주색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옐로우 스파티드라고 하시면 바탕색은 노란색이에요. 바탕색은 노란색에 자주색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화려하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더블 옐로우 스파티드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과 지금 뭐 짧은 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 크리스마스 로즈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해부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 제 설명이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가을 정원에 이렇게 원하시는 그런 식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사행시는 저희가 방송 끝나면 바로 그 공지사항을 올릴 테니까 그 답장을 어떻게 주시냐면 여기서 주시지 마시고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주는 전용 번호가 있어요. 그 문자 주는 전용 번호 010-6640-5993인데 그 번호로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랑 성함이랑 보내주시면 저희가 랜덤으로 3가지 품종을 섞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이쁘게 가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영어님이 또 올려주신 게 있네요. 영어님이 올려주신 게 가늠할 수 없으리 많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로즈가 을씨년스러운 겨울을 화사하게 빛내주며 정원의 가치를 한층 더 빛내주던 예쁜 추억을 생각하며 원 없이 구매해서 예쁜 추억을 다시 한번 누려보렵니다. 너무 아름다운 너무 우리 구독자님들 시 감성이 저보다는 아주 나은 것 같고요. 우리 이번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그 문학상도 받으셨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노벨 문학상에 도전해 보시면 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한자님 가을 정원하면 을씨년스러울까 정원의 진가는 가을 원하는 꽃을 많이 심는 게 최고랍니다. 너무 좋은 시들이고요. 이렇게 좋은 사행시를 많이 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바로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창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보시고 내가 당첨됐구나 하시면 그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3종을 추려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이쁘게 키워주시면 아름답게 키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다음에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건강하세요.